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 22의 경기 부양 기대감과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의 줄다리기 속에서 기관의 매수 속에 결국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양쪽 다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됐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상승하는 동안 우리 증시는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금요일의 상승이 오늘도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일본의 9월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모두 상승 전환됐더라고요. 경기 하락세가 멈춤에 따라 경기 판단 기조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나요? 네, 이번 주에는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지표가 경상수지와 기계수주 통계입니다. 경상수지는 화요일 날 발표되는데요. 9월은 4,985개는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북미나 아시아 쪽에 수출이 지금 늘고 있고요. 또 소득 수지 같은 경우에는 반기만 효과로 인해서 흑자가 좀 늘어났던 게 경상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저 현상은 어느 정도 이번 주에는 좀 주춤거리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기계 수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발표되는데요. 9월 달 지표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3.3%로 예상이 됩니다. 3개월 연속으로 이제 방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9월 달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은 공장 기계 수주라든지 산업 기계 수주 증가 등 기업의 설비 투자 의욕이 견고하고요. 3분기 기계 수주는 그 내각부 전망치를 조금 상회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난주 엔화 살펴보니까요. 6엔 이상 오르면서 7년 만에 115엔대 중반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하락 속도가 계속된다면 120엔대도 곧 돌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또 엔 약세는 제어가 불가능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본에선 그러다 일본은행의 2차 금융 완화책을 할로윈 서프라이즈 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공적 연금 운영 계획이라는 그 더블 임팩트가 가해지면서 엔화가 7년 만에 치고친 115엔까지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달러 엔화가 118엔 전후에서는 제동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기술적 측면이라든지 펀더멘털 측면에서 더 이상 하락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투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도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1달러에 120엔대가 넘어서 130, 150엔대까지 가는 초약세가 전개된다 그러면은 금융자산 전반에 그 해로의 그 도피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시장이 급락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만큼 당국에서는 120엔 전후에서는 구두 개입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북경에서 열리고 있는 아펙 회의의 가장 큰 관심은요, 자유무역지대 구축이라고 합니다. 한중 FTA 타결이 임박한 데 반해서 미일 간의 TPP 협상은 표류 위기에 있는데요. 미일 간 TPP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내년에는 이 부분이 타결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최대 쟁점은 일본에서는 소나 돼지고기의 그 관세 인하로 수입이 증가하면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쌀이나 콩과 같은 그 초민감 품목은 개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금까지 표명을 해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세이프가드 발동은 긴급한 조치 하에서 엄격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쌀이나 콩 같은 경우에도 수입량을 더 확대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농가 쪽에서는 쌀이나 콩, 유제품 관세 철폐는 물론이고 수입 확대를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TPP로 인해서 관세가 철폐되면은 농림수산업 쪽에서는 3조 엔 정도가 생산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그 최대 쟁점인 그 농수산물 쪽에서는 협상이 지금 보류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2016년도에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대담한 양보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협상은 내년에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일본 쪽 얘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중국 쪽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중국의 무역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10월 수출은 11.6% 증가해서 7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가면서 경기 하락을 막아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줬는데요. 무역지표가 예상을 상회한 이유와 앞으로도 수출 증가세가 계속될지 여부 좀 체크해 주시죠. 네, 10월 중국의 수출은 11% 늘어나면서 7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라든지 EU 쪽의 수출이 크게 급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부터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그 상전 특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또 수출 증가세가 올해 말까지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앞으로 6개월 뒤에 그 중국의 수출 방향을 알려주는 가을철 그 캔턴 페어 같은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정도 감소했습니다. 처음으로 5년 이후 그 300억 달러를 하회했는데요. 이 때문에 그 중국의 수출 경기는 내년 초에는 그 올해보다는 좀 부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에는 월요일에 중국의 물가지표, 목요일에는 중국의 성장률 지표가 발표됩니다. 이 지표들이 경기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줄까요? 네, 지금 월요일날 발표되는 그 10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라든지 수산물 가격 하락 때문에 상승률이 9월과 같은 1.6%로 보여지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조금 악화된 마이너스 2%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지 중소기업의 그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철광석이라든지 국제 상품 가격 하락이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목요일날 발표되는 성장률 지표인데요. 수요 측면에서 성장 엔진 역할을 해왔던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정달보다도 0.1%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아무래도 그 고정자산 투자와 관련해서 대규모 인허가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공급 측면에서는 소비와 생산이 모두 전달과 같기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작년 이맘때 경제 지표가 하락한 영향으로 인해서 역기조 효과를 영향을 좀 제외한다면 아직 경기는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내년 초까지도 이런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끌어왔던 한국과 중국 간의 FTA 협상이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FTA 연내 타결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10년 뒤에 한국의 GDP가 최대 3%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한중 양국의 교육 규모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2,300억 달러나 되고요. 무역국자는 63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경제정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FTA가 발효되면 한 10년간 한 2.3%의 그 GDP 증가 효과를 가져오고요. 당장 내년에는 대중국과 관련된 무역 수지가 한 35억 달러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최근 들어와서 아주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 분업 구조도 좀 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무역 수지는 빠른 속도로 줄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대신 엔저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던 석유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화장품, 웰빙용 그 식품 순으로 무역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내수 시장이 중국과 관련해서 활짝 열리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백색 가전, 여행, 호텔,
전자상거래, 의료 서비스, 식품, 관광 쪽에서는 계속 특수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중국에서도 신형도시화라든지 녹색도시 추진으로 인해서 유아용품이나 의료기계, 제약, 환경보존기술 같은 기업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죠.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이번 회담은 아무래도 정무적인 협상이 주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북핵 문제라든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개발 은행의 한국 참여 등이 좀 논의되고요. 또한 그 서해 불법적 공동 순시를 연내 실시하는 이런 그 합의 사항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에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중국 서부 지역에 진출을 시도하려는 현대 자동차의 그 공장 허가 지연으로 인해서 시장 진출에 좀 애를 먹고 있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인 해법을 찾는 노력이 이번에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GM이라든지 폭스바겐에 밀려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3위지만 충칭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된다 그러면은 EU와의 격차를 상당히 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좀 나온다면은 그동안의 그 엔저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현대 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와 관련된 부품 관련주도 이번 주에는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부품주까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 관심주였던 아바텍이요.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어서 무승부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승률 37승 35무 21패가 되셨는데요. 아바텍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참 시장이 반등 기미가 사실 개별주 장세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리고 크게 변동성 자체가 나타나지 않았던 또 종목입니다. 저번 주에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가 자체는 지지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저가가 지지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맞죠?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옆으로 기어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무승부가 또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주가는 빠질 만큼 빠졌거든요. 자, 월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월봉 한번 같이 보시면요. 고가 권역 자체를 지금 돌파를 이미 나왔습니다. 추세적인 변동이 나왔던 부분이었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은, 자, 최초에 매집했던 가격 권역, 그러니까 힘들었던 가격 권역까지도 이렇게 올리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실적적인 분위기가 뒷받침되어 줬기 때문에 이 지지점 자체는 상당한 지지로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박스권을 이룰 확률이 높으나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월봉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주봉과 일봉으로 쪼개서 한번 본다면 가파른 상승세보다는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시세적인 부분을 이렇게 올릴 확률이 높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바텍은 그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분기도 긍정적인 실적, 그리고 4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실적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6,0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 자체가 지금 12,000원대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당연히 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자리에서는 실적적인 분위기를 갖춰주는데 좀 더 확고한 신념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실적이 갖춰주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다. 근데 기업에 뭔가 악재가 없는 이 순간에 가격만이 빠졌는데 그것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저는 시장을 탓해야 되는 구간이 바로 지금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충분하게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바텍 홀딩 하십시오. 홀딩 하시고 주가 추이 자체는 1차적인 목표가는 14,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여기에 대한 AS는
제가 공개 방송상에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바텍 좋은 회사니까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시초가 5%는요, 유진 로봇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유진 로봇을 진작에 조금 추천을 하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추천하지 못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시총 1,000억이 안 넘었기 때문에, 왠지, 우리가 손대기에는 조금 힘든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총 1,000억을 넘는 중견기업으로 올라섰고요. 자,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기업이죠. 코스닥 기업이라서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루에도 상한가도 갔다가 또 빠질 때는 또 급하게 빠지면 뭐 하한가 근처까지도 빠지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비중을 많이 살 수는 없어요. 맞죠? 그럼 비중 조절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매출과 영업이익률 변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분기 흑자 전환을 했어요. 2분기 했고 지금 상태로 보면 매출 자체가 갑자기 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영업이익률이 이때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다시 한번 플러스로 돌아섰다라는 부분이죠. 자,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매출 비중이 뭘 차지하고 있냐면 로봇 청소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뉴엘 사태가 터졌습니다. 자, 모뉴엘은 홈쇼핑에도 어느 정도 광고를 했던 기업인데 모뉴엘은 주가가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자, 그러면 국내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행보기성 단계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해외 어느 정도 안건 자체가 지금은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영업이익률 변화를 보셨고 다음 그림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산 능력과 대한 가동률인데요. 가동률이 급격하게 뛰는 모습, 그리고 생산 능력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이게 2분기까지입니다. 2분기까지는 꼭 기억하시고, 왜 이 그림을 기억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자동차는 그 독일이 항상 명품이에요. 맞죠? 독일이 항상 명품인데 자동차는 벤츠가 명품이죠. 그러면 자, 청소기는 밀레라는 회사가 명품입니다. 자, 딴 청소기들보다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 밀레 청소기를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그 유리창에도 붙을 정도로 흡입력이 셉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터 자체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독일 밀레사하고 유진 로봇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독일 밀레사의 유진 로봇이 이번에 ODM 방식으로 주문자 생산 방식이죠. 청소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바로 로봇 청소기를요. 자, 이런 밀레사가 왜 하필이면 파트너로 유진 로봇을 선택했을까?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럼 2분기까지는 분명히 실적적인 추이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3분기에 이런 계약을 체결했는데 3분기 실적보다는 그러면 4분기에는 좀 더 높은 실적성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 갖춰졌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개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밀레 이 회사의 지주사가 바로 이만토 아게라는 부분인데요. 이 회사인데 지금 유진 로봇에 대한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지분 취득이 들어갔다는 것은 앞으로 이 가격대가 지분 취득했던 가격대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유진 로봇에 대해서 사업 파트너로 옆에 두고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코스닥 기업들이 빛을 못 봐가지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한테 눌려가지고 빛을 못 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해외에서의 대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코스닥 기업들을 노리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 높은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좋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밀레라는 청소기 회사가 선택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주가적인 추이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주가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월봉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월봉을 봐야 되는 것은 추세가 변하고 있는 모습이 월봉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월봉을 보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 자리죠. 중요한 가격적인 변곡을 지금은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2차적인 상승 권역 안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물론 하단 권역에 4,400원, 4,500원짜리
이 자리에서 사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지금 이미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맞죠?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지금은 가격이 빠질 때마다 더 사야 되는 가격입니다. 사실. 예.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저는 오늘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세한 부분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유진 로봇에 대한 매수가는요,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5,0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요, 유진 로봇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1월 10일) 월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유창희 대표께서 오늘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코스피가 0.6% 정도 상승 출발을 하려고 있고요. 1950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지난주에 뭐 엔저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수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부분들, 저점을 좀 확인하고 반등을 보여준 데 성공을 하고 있다라면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주에 이제 그 옵션 만기주에 끼기 때문에 만기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선물 수급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 최근에 외국인들 선물 수급이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이번 주도 개선세를 이어진 여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에 다행스럽게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도 한 0.5% 정도 상승을 해서 542포인트 정도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서는 530포인트가 지지가 되고 나서 반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일단은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추가적인 반등 최소한 550포인트대까지는 올라와 줘야지 안정권에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을 좀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베이시스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베이시스가 한 0.5에서 1포인트 내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만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거죠. 선물 만기가 다음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베이시스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선물 미결제 약정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물을 중심으로 한 미결제 동향에 이번 주 만기가 껴있기 때문에 좀 급등락을 좀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는 한 번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 흐름을 좀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지난 목요일이죠.
1096원을 찍고 급하게 가격 조정을 보였던 부분들이 금요일에 좀 다시금 약세로 좀 모였고요. 지금은 다시 한 7.7원이 떨어져 가지고 1086원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은 1100원 근방이죠. 1090원대에서 약간의 눈치 보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90원이 돌파가 된다는 얘기는 작년에 그 환율 자체가 1120원대에서 형성이 됐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겠다. 1120원이나 1130원대까지도 바로 가겠다라는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고, 반대로 만약에 1090원, 1080원대에서 약간 눈치 보기를 보여준다는 얘기는 다시금 한 1060원대로 환율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 자체가 차라리 워낙 약세가 나은 거죠. 엔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1060원대로 하락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100원을 돌파시키는 것이 수출주들한테는 조금은 긍정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환율 움직임은 조금 이번 주도 역시 변동성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72% 하락한 16,758.27엔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빨간불이 많이 보이죠. 삼성전자 오늘 1.66%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1% 넘게 2% 가까운 지수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0.84%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좋은 흐름이죠. 포스코도 역시 1%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만 유일하게 1%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오늘 3% 급등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1.27%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유일하게 파란불 보이고 있죠. 0.55%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기아차와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좋은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오늘은 0.3%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오늘은 0.7%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서도 좋은 모습이고요. 하지만 CJ 오쇼핑과 메디톡스, 이오테크닉스는 모두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업종별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건우 연구원님. 네,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운수장비니까 자동차가 제일 강하고요. 전기가스, 뭐 전기전자, 제조, 보험, 화학, 의료정 및 철강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는데, 운수장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체적으로 자동차, 현대위아가 4%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쌍용차, 삼성공조, 덕양산업,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임팩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체시스, DIC, 그리고 현대모비스, KR모터스, 서해안, 대창단조, 대우조선해양도 오늘 강하고요. 모토닉, 뭐 대우신소재, 화신, 한일위아, 에셋 전체적으로 좀 자동차 업종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전기가스 유틸리티 쪽은 한국전력이 2% 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뭐 연말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살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1% 가까운 상승폭, 나머지 종목들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좀 강하게 올라오는 게 이제 IT인데, IT도 뭐 많이 빠졌던 만큼 최근에는 반등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가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강하게 시작을 했고요. 삼화콘덴서, 금호전기, 광전자, 그리고 대한전선, 삼화전기, 삼화전자, 그리고 삼형전자, 선도전기, 삼성전자도 1%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세방전지, 일진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자화전자도 오늘 강하게 좀 시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 쪽에는 사실 굉장히 좀 다양한 종목들이 섞여져 있는데, 우리들 제약이 상한가 직행했고요. AMP, 유니캠, 현대위아, 뭐 한국화장품제조, 도레이케미칼, 한솔아트원제지, 동원시스템즈, 금광공업,
그 다음에 심팩, 삼성, 공주 이런 종목들 다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섹터가 좀 최근 강한 흐름인데 삼성생명이 2.6% 가까운 상승폭, 현대해상, 하나선보, 롯데선보다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업종도 반등 좀 눈에 띄네요. 도레이케미컬 말씀드렸는데 5%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화장품주들 그리고 조광페이트가 3% 넘는 상승세, 그리고 ABCC, 태경화, 롯데케미컬, 삼성전기랑, LG화, 카프로, 남해화, 하나케미컬 모두 좀 강하게 시작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한번 살펴보죠. 중소형주 역시도 운송이 가장 강하고요. 디지털 컨텐츠, 금속, 오락문화, 운송장비, 부품, 인터넷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운송은 유성 TNS가 10%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선광, SH홀딩스, 3일 같은 종목 좀 강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디지털 컨텐츠는 말씀드렸듯이 뭐 음원주, 게임주 다 섞여 있는데 플레이위드가 12% 넘는 상승폭, 소리바다가 6% 가까운 상승폭, 그리고 컴투스가 3%, YD 온라인, 게임빌, 캔들미디어, KT뮤직, 옴니텔, 이스트소프트,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한빛소프트 같은 종목들 다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금속 섹터도 코스닥 쪽에서 좀 오늘 강하게 나오는데요. 영신금속, 한솔신텍, 보성파워텍, 삼원테크, 성광밴드, 용현BM, 부스타, 동국 SNC, 윈하이텍 같은 종목들 다 상승세로 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락문화인데 미디어플렉스 2% 넘는 상승세, 대원미디어, 파라다이스, JYP엔터, 키이스트, 초록백 등 대부분의 종목이 플러스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운송장비, 그러니까 코스피를 치면은 뭐 자동차 부품인데 넥센테크, 중앙오션, 대동, 두올산업, 우수 AMS, 세원물산, 오리엔트종공, 삼기오토모티브, 평화종공,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은 운송장비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눈에 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에 우리 코스피 지수 1% 가깝게 상승하고 있네요. 네, 외국인들 뭐 강한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한 76억 정도 매수에 유입이 되고 있고 선물도 한 130개야.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일본이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도 있고, 일단 거래소 쪽에서는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일본 대비해 상대적인 소외감을 보였던 부분들이 좀 반발 매수 심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76억 정도 매수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일단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다만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이 한 4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반등이 생각했던 것보다 확대되진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선물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난주에 선물이 좀 매수로 좀 반전되는 모습을 띄었고, 이번 주에 선물이 추가적인 매수가 유입이 된다라면은 외국인들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좀 강한 매수도 한두 번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면 일단 전기전자 쪽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전기가스 그리고 금융업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여전히 운송장비라든지 운수창고, 유통 쪽은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까지 살펴봤고요.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율이 또 7원 70전 하락하고 있습니다. 급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 지난주 금요일 서울시장 종가 대비 7원 70전이 하락한 1086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1084원 50전까지 하락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84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월 고용지표 내용을 보면 비농업부문 고용이 21만 4천 명을 기록하면서 9개월 연속으로 20만 명 이상을 기록했고요. 실업률은 지난 2008년 중반 이후 최저치인 5.8%를 기록해 미국의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10월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 규모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과 미 연준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월간 임금 상승률이 예상치 절반에 불과한 0.1%에 그쳤다는 점 때문에 미 연준의 조기금리 인상 기대감은 약화되었고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국채금리와 달러화의 동반 급락세로 이어졌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면서 지난 주말 뉴욕 여거의 시장에서 현물 환율을 환산해 전일 서울시장 종가 대비 6원 40전이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달러원은 1080원대에서 방향성을 다시 설정해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 일시적으로 연중 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만 추가적인 달러 강세 재료가 등장하지 않았던 만큼 단계적으로 차익 실현 조정이 더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달러 원은 달러 N을 강하게 추종하고 있는 만큼 달러 N의 움직임을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달러 N이 지금까지 등락을 거듭해오는 과정에서 가장 최근 상승분의 50%가량을 되돌림한 후에 반등세를 재개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이러한 상황이 이번에도 반복된다면 달러 N은 단기적으로 최저 110엔대까지 하락한 후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달러 원의 경우 달러 N을 추종하는 가운데 이전의 주요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1075원 선까지 조정을 본 이후 다시 반등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 달러 매도 포지션을 잡을 경우 그 기간을 짧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강세 추세에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10월 고용지표의 내용이 절대 부진한 내용이 아니고요. 만약 수개월 전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분명 달러 강세를 유발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12월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이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을 삭제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고요. 12월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추가 완화 정책이 실제로 단행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주요국 간의 통화정책 차이에 의한 달러 강세 기조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미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달러와 약세 조정은 새로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생명입니다. 3분기 호실적에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NHN엔터테인먼트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웹보드 서비스 중단 가능성이 작다는 소식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현대리바트는요, 3분기 실적 예상치를 하회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생명이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하네요. 흐름이. 자, 삼성생명이 3분기에 호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3,254억 7,8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837.8% 늘어났다고 7일날 공시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증가한 6조 4,481억 3천만 원. 단기 순손실은 150.6% 늘어난 3,096억 6,700만 원. 일단 증권사들 실적 개선에 대한 판단들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단기 순손실에 단기 순이익이네요.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스토리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실적, 특히나 영업이익하고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좀 늘어났다. 이 부분에 주목을 좀 해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는 부분이 바로 영업이익하고 단기 순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용들 차감하고 일회성 어떤 투입금들 차감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늘어났다. 그럼 사실은 마진율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위험 손해율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됐고요. 2000년대 초반까지 판매가 됐었던 고손해율 상품의 만기가 이제 도래가 되고 과잉 검진 논란이 제기된 이후에 여러 가지 좀 갑상선 쪽에 청구가 줄어들고 암 발병 지수 안정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험 손해율 자체가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손해율 이런 부분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 특히 배당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하는 이 RBC의 비율이 389% 기록을 하는데 업계 최고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삼성물산 매각 차익 3,600억 추가 발생, 내년에도
200만 주 안팎의 자사주 매입 가능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는데 다 따져보면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일단 주가상으로는 일단 12만 원을 오늘 돌파시켰고 주가는 뭐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뭐 안정적으로 우상형 패턴을 좀 그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뭐 지금 산다 뭐 이런 거보다는 조금 눌림목이 있을 때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뭐 12만 원이 깨지면 좀 매수해봐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11선이 11만 5천 원인데 11만 원 초반대에서는 좀 공략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 종목은 NHN엔터인데요. NHN엔터가 일단 반등이 좀 나오네요. 워낙 좀 많이 빠졌던 부분, 단기에 낙폭과대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 6일에 세븐포커, 로우바둑이, 고스톱 등 10종의 웹보드 게임에 대해서 게임을 등급 분류 취소 예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웹보드 게임에 대한 등급 취소 결정이 최종 확정이 되면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 이전까지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하는데, 일단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 사태에 대한 발생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죠.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판단,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사실 등급 취소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도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이 등급 취소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실질적인 이 등급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 너무 단기간에 이 낙폭이 좀 과했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근데 오늘 주가 흐름을 좀 보면 그렇게 강한 흐름이 아닙니다. 물론 단기에 낙폭이 과했던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오늘은 어느 정도는 좀 강한 흐름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그럼 분명히 뭔가 투자자들이 어떤 여러 가지 좀 심리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 수급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관심도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당장보다는 일단 앞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매력은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가격대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투자 심리의 개선에 따른 어떤 이 자금의 유입, 수급의 유입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마지막 종목은 현대리바트인데요.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그래도 실적을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잘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 컨센서스를 못 따라갔다는 거죠. 지난 7일에 3분기 연결 기준 영업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1,460억, 영업이익 71억, 단기순이익 58억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26.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09%, 당기순이익은 149%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마이너스 11%에서 움직이고 있죠. 시장 기대치를 일단 하회했다.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증권사 한 군데서 이제 리바트의 별도 기준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을 추정한 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것보다 거의 배 이상 증가할 걸로 봤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413%, 그러니까 400%가 넘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연결 실적,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별도 기준입니다. 연결 실적이 더 못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에 있어서 실적에 대해서 기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많이 안 나왔네. 뭐 이런 수순도 좀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를 보자 이거죠. 3분기 실적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이제 어떻게 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치가 좀 높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판단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35,000원대 초반 가격대에서는 그래도 오늘 낙폭과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좀 35,000원 초반대 공략을 해봐도 됐던 가격이 아닌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실적. 이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위에서 사지 못했던 부분들을 아래에서 좀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기입니다. 주가 부진을 딛고 4일째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LG상사는 범한 판토스 인수의 4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컴투스와 게임빌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삼성전기가 한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39,000원, 4만원 정도 저점을 찍고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삼성 SDS라든지 제일모직 상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중국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삼성전자에 편향된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보신다면 한 7% 정도, 전체 매출의 7% 정도 차지한 것이 한 6천억 정도를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요. 올해는 한 14% 정도 매출 규모를 차지하면서 1조 정도 목표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것을 한 14% 이상 늘려가지고 1조 5천억까지 중국향 매출을 늘리겠다라는 어떤 기대감 혹은 그런 실적 증가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가 단순하게 단일 제품 쪽이 아니라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매출처를 좀 다변화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삼성전기가 주가가 올라온 거는 어쨌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온 것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그 힘이 좀 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반등도 보신다면 지금 약간 차익성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걸 보신다면은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확인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55,000원 안착이 확인된다라면은 121선을 돌파 안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워낙에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는 걸 감안한다라면은 이 자리 돌파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은 조금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LG상사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범한 판토스를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다라는 것을 뉴스를 보여주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상한가도 기록을 했었고요. 최소한 영업이익이 한 600억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LG그룹의 물류 배송을 총괄 책임을 지면서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주가 평가 이익은 한 최소한 6천억 이상 주가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기업 가치가 늘어날 수 있다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뉴스 나오고 있는데, 다만 주가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는 부분들 감안하신다라면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삼성전기 주가를 보여드렸는데 그거 약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삼성전기가 한 120선까지 강하게 올라왔었다라면은 LG상사도 잘하면은 120선까지는 올라갈 힘이 남아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한 26,000원, 7,000원대까지 목표가 놓고 좀 더 보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는 것이죠. 주가 상승에 대한.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 24,500원 정도 지지 여부 확인하면서 접근하시고요.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24,500원 혹은 24,000원 지지 여부가 확인이 된다라면은 한 27,0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주가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게임빌하고 컴투스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컴투스가 3분기 때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워낙에 기대치가 높은 부분을 충족해주지 못했다라는 실망감, 그리고 공매도 영향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큰 폭을 빠졌었죠. 거의 20만원 터치를 아슬아슬하게 못했다가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14만 5천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난 금요일 오늘 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엔 서머너즈 워가 2천만 다운로드를 기록을 했고,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컴투스를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게임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죠. 이것은 뭐 10년 넘게 NC소프트를 끌고 왔던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요. 컴투스는 어쨌든 모바일 게임을 하는 것이고,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한 6개월 이상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라는 것이죠. 저도 뭐 서머너즈 워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상당히 다른 게임에 대비해서 완성도가 높습니다만은 이것을 과연 뭐 6개월, 뭐 1년, 2년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게임이냐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서머너즈 워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동안 컴투스가 주가가 올라올 수 있었던 요인이 뭐 낚시의 신이 성공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서머너즈 워가 성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끌어올렸던 부분들인데, 차기작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경쟁업체들은 차기작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은 이제부터 12월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수능도 이번 주에 끝나게 되고요. 본격적인 그 모바일 게임이든지 게임주들이 어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시즌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컴투스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떨어진다는 걸 감안하신다라면은 일단은 반등 자체는 기술적 반등이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고가를 돌파하기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거 감안하실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게임빌 역시 마찬가지로 컴투스랑 같이 연계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반등이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세 종목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현대제철은 4분기 성수기 기대감에 역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오롱인더는요, 3분기 실적 부진 소식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죠. 그래서 복합 화학 쪽도 뭐 퓨어캠 이런 부분들하고 동반적으로 좀 나온다. 결국에는 좀 빠질 만큼 빠졌다. 뭐 이런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 것 같은데, 외국계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네요. 기관에서도 최근에 SK이노베이션 좀 샀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다. 이런 인식들이 좀 강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저가 매수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지, 뭐 앞으로 원펑이 나아진다 이런 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4분기 성수기, 4분기 철강업 선수기인데 일단 그런 부분 때문에 현대제철이 또 오늘 반등은 좀 나와주는데, 이게 참 7만 원대 가격대를 좀 뚫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8만 원을 못 가고 밀리고, 최근에는 또 7만 원 초반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이제 성수기 때 얼마만큼의 이제 강세를 좀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죠.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엔저에 대한 얘기 때문에 또 일본 쪽 업체들과의 경쟁력 이런 부분도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유심하게 좀 지켜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말씀드리고요. 코롱인더 참 애증의 종목이죠.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었던 종목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3분기 또 실적 부진이 나왔네요. 영업이익 1,102억 1,600만 원, 전분기 대비해서 79.6% 정도 감소했고요. 매출액은 8.6% 준 1조 2,440억, 분기 순손실이 204억. 코롱인더의 필름 전자재료 부문이 적자로 돌아섰고, 연결재산 기업인 코롱 패션 머티리얼도 적자, 산업자재 부분의 실적 개선 지연 이런 부분들이 뭐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실적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외국계 매수 유입에 역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한타증권인데요. 후광통 수혜 전망의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3%대 강세를 띠고 있죠. 일단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주가 형성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삼성그룹주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스마트폰을 제외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가전 쪽의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되고 있고, 뭐 4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뭐 실적보다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다. 일단 만약에 여기서 의미 있는 반등이 보여준다라면은
2차 상승이 한 130만 원대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염두에 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하고 좀 반대의 흐름이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인데 애플에 대한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디스플레이 가격 자체가 안정화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올해와 같은 판매 증가를 내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뭐 영업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일단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다는 거, 35,000원대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차라리 좋다. 지금 700원 더 수익을 내고자 신규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확인하고 접근하시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한타증권이 말이 많아요. 뭐 후광통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후광통에 대한 수혜는 뭐 유엔타증권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다른 삼성증권이라든지 다른 대기업 증권들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유엔타증권이 대만 회사가 인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주식을 얼마나 매수할 수 있는 거냐, 그것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배당의 증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 잘 개선이 됐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 지금 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얼마를 더 간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좀 리스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뭐 유한타증권이 당장 뭐 10,000원, 20,000원대로 향할 갈 수 있겠느냐, 그건 본다라면은 쉽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불확실성 해소도 있습니다. 뭐 영업정지 한 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확실성 해소, 뭐 여러 가지 호재의 반영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주가 반등 자체는 슬슬 마무리 국면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코스피 2000 부근 단기 고점이다. 코스닥은 530포인트 단기 저점에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한중 FTA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중국 소비주와 자동차주에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낙폭과대주, 내수와 IT 관련주 중심의 순환매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중소형주 3분기 실적 정점의 주다, 변동성 확대에 주의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코스피 환율 강세 수혜주에 관심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는 단기 고점이고 코스닥은 단기 저점에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뭐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로는 지금 북경에서 열리고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한중 FTA 타결 관련한 얘기가 분명히 뉴스로 나올 텐데요. 뭐 수혜주들, 그동안의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또 삼성 SDS가 뭐 14조 원 이상 청약 자금이 몰리면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 오늘 환불금이 나오는 날이죠. 다행히 코스피가 1% 지금 오르고 있는데, 뭐 이런 자금들도 좀 일부 당연히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시장에 유입되는지 여부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주의 실적 발표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만 해도 한 30에서 40개 기업들이 실적 발표 예정에 있는데, 최근에 실적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종목을 다루는 이제 주포 세력이라고 하죠. 기관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는데, 뭐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여지없이 갖다 패버리는, 뭐 하한가까지 대형주를 하한가까지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센시티브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코스피 2000선 부근 단기 고점이고 코스닥은 530포인트의 단기 저점 대응하자. 최근에는 이런 흐름들이 역전 현상이 좀 있었죠. 코스닥의 이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코스닥에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소외를 받으면서 오히려 코스피 낙폭 과대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좀 올라올 만한 종목들,
예, 뭐 대표적으로 컴투스가 빠지고 NC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왔었던 부분인데 둘 다 뭐 좋은 회사죠. 실적도 좋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면서 코스피는 소폭 오르고 코스닥은 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코스피가 좀 단기적으로 2000선 부근 가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그 한국 증시에 대한 매기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손바뀜 현상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30포인트 쌍바닥 찍고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리바운딩이 나오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530포인트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현금 확보에 주력해야 되겠지만은 다시 한번 530포인트 간다고 했을 때는 일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좀 공격적인 투자 방법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립시간 역전의 맹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좀 급격하게 들어 올리고 있는데요. 주로 보면 이제 대형 종목군 중에 삼성전자, 전차 쪽을 위주로 좀 많이 올리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지난 종목들과 대형 종목군들 살펴보면서 빠르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한 3% 넘는 급등세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여전히 꾸준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요.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모두 지금 좀 급등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왜 이럴까에 대한 부분은 잠시 뒤에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주도 이제 급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오르고 있네요. 그죠? 현대위아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방영되었던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현대위아의 급반등, 단기 반등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요. 그것도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딱 한 종목 얘기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여전히 조선주, 이쪽은, 역시 좋지 못합니다. 차라리 조선 기자재 쪽이 조금 낫고요. 정유화학 쪽을 좀 살펴보자면, 역시 기술적 반등 쪽 수준이다. 그 정도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금속, 오늘 전부 다 보면 대형 종목군 위주로 좀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결과적으로는 자, 외국인들이 지구 흔들어요. 뭐 갖고 선물을 가지고 지구 흔드는데, 선물의 방향성을 위로 잡아놓으면 기관들이 어김없이 코스닥에서 최근에 보면 코스닥의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빼버리고 코스피 종목으로 갈아타 놓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걸 또 개인들이 따라 붙으면 어김없이 외국인들이 던지면서 또 기관들을 같이 던져주는, 즉 이거는 지금 시장을 따라다니는 시장은 아니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따라다닐 필요도 없는 장이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상승은 올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자꾸 따라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계좌만 자꾸 녹아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고요. 너무 따라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가 돼야 되는데, 유안타증권이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네요. 이 유안타증권에 대한 얘기는 후광통에 대한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지난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종목들 중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드렸죠. 영유아 관련주, 그러니까 즉 중국 중산층 확대 관련주는 단기적 모멘텀 아니다라는 얘기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5% 그리고 보령 메디앙스도 다시 리바운딩 나오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사물 인터넷 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코스닥 시장이 좀 좋지 못하니까
지금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는데, 지금 코컴하고 어버브는 그나마 이제 S넷하고는 반등을 주는 반면에 MDS테크가 최근에 또 좋지를 못하네요. 그죠? 실적 발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뭐 거래량 없이 크게 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에코플라스틱은 이제 좀 상승세를 지금 만들어 다시 리바운딩 자리 때 나와 있고, 소리바다가 드디어 이제 6,000원 부근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는데, 오늘 정확하게 5,850원 정도 찍고 밀렸어요. 근데, 소리바다는 지금 따라 들어갈 구간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IT 쪽, 여전히 좀, 저가 메리트가 좀 있었던, LED 관련주들 올라오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은 간다 3,000포인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 드리고 나서도 계속 지금 주가는 변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결국은, 이제 그 변동성 때문이죠. 외국인에 의해서 너무 좌지우지 되고 있는 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현물을 조정하는, 즉, 외국인들의 현물에 대한, 즉, 선물에 대한 단기성 한머니 자금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단기적인 외국 세력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중장기적 외국계 자금들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단기적 외국계 자금들의 흐름, 유입이 높아지고 있다. 즉, 이것은 대한민국 증시의 건전성을 자꾸 훼손시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러하니까 기관들도 눈치를 보고 따라합니다. 눈치를 보고 외국인들 눈치를 굉장히 크게 봐요. 그죠? 외국인들이 조금만 현물 쪽으로 몰린다 싶으면 코스닥 어김없이 던져버리고, 지난주 보면 600억 어치를 한꺼번에 판 날이 있어요, 기관이. 그리고 또 코스피를 싹 갈아타놨죠. 그래서 코스피로 또 따라가 보면 또 크게 답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요, 코스피 쪽에. 근데 코스닥 쪽에 실적 종목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다. 적자가 안 났는데 흑자의 규모가 조금 줄었다고 해서 그것이 급락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세요. 자, 미국의 경제지표 호전으로 인해서 미국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는 겨우 이제 회복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아직은 상승 여력 구간이 더 남아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럽이 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우리나라 장에 작용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이런 근거들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 균형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전자 쪽에 이제 어떤 이런 좋은 흐름들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바로 이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부분인데, 이 연말 소비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요번 달 28일이죠. 그죠? 11월 28일부터 시작되는데, 심지어는 굉장히 세일을 크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그 인터넷 유저분들도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대를 한다고 하죠. 이건 뭐냐면, 이제 해외 직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외에서 바로 해외 사이트에서 바로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소비는 늘 수 있겠지만 수입에 대한 부분이 많아질 것이고, 내수 경기 쪽은 여전히 좋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지금 CJ 대한통운이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택배회사들 지금 많이 올라오죠. 결국은 해외 직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말 소비 시즌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국내의 어떤 내수 시장, 내수 섹터들은 조금 주춤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전히 아직은 경기
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불확실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단순 변동성이다. 이 변동성에서 내가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자세는 옳지 못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4% 올라요. 125만 대를 이제 또 찍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25만 원까지의 반등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125만 원까지는 쉽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여부는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미 2차 스마트폰 전쟁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전차가 주도주가 될 수는 밖에 없는데 최근에 왜 빠뜨렸느냐. 결국은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많이 뺏겼고 이 시장 점유율에서 뺏긴 것 중에 침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부품주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위주의 실적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 흔들리는 장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심지를 굳건히 하고 자, 이 종목은 반드시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꼭 잡고 가야 되는 그런 그걸 반드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막 이것 타고 저거 갈아타고 이거 갈아타고 저거 갈아타고 계속 갈아탄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쫓아가면 어김없이 물리게 돼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좋은 종목군이라고 생각하고 실적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종목군들은 지고 가셔야 됩니다. 기대감은 언제나 그 실적에 의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제가 부산에서 초빙 강연을 갔다 왔습니다. 부산 금융투자협회 부산지부 초빙 강연을 다녀왔는데요. 한 200분 넘게 오셨어요, 진짜. 그래서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제가 부산 단독 강연회를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참석해 주시고 교재가 동이 났습니다. 한 150부를 마련했는데 교재는 순식간에 동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을 자꾸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끊어보지 마시고 긴 안목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꼭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간다 확 간다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1964포인트에서 거래 중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542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제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